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프로젝트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업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8씨. 여기구나. 나의 마지막 무대. 오늘의 타깃은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 과학기술 관련한 모든 데이터가 이곳에 모여있다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여기로 올 걸 그랬잖아. 게다가 이곳엔 슈퍼컴퓨터까지 있다고? 좋아. 국내 과학기술 데이터와 슈퍼컴퓨터까지 싹 털어가 주겠어. 오늘도 시작해볼까? 키스티 데이터 센터? 이건 뭐지?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국가에서 연구하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가? 이야, 그럼 대박이잖아. 만나기로 한 박사님이 아직 안 온 것 같으니 이 틈에 빨리 정보를 캐내보자.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 어디 보자. 어머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일찍 오셨네요. 오늘 만나 뵙기로 한 융합서비스센터 유수연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들을 살펴보고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 이것들은 다 무엇이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과학기술 데이터 전문 연구기관인 우리 키스티는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사이언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네, 오픈사이언스 말 그대로 개방형 과학, 모든 유형의 과학적 지식을 공개하고 공유하자는 것인데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공개된 환경에서 과학 발전을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키스티는 학술 논문의 무료 이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액세스온, 그리고 R&D 과정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이터온, 그리고 R&D에 필요한 지식 인프라를 연계 융합해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사이언스온, 그리고 국가 R&D 정보의 공동 활용을 구축하는 NTIS 등 여러 데이터 플랫폼들을 운영하면서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나 접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과학기술인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관으로 같이 가시죠. 네, 여기는 우리 키스티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홍보관인데요.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올해 창립 60주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 인프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과학기술 지식자원의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슈퍼컴퓨팅 생태계의 개발을 추진하며 지능형 정보분석 체계 개발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 장비인 슈퍼컴퓨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로 가시면 안도식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곳이 슈퍼컴퓨터가 있는 곳인가? 경비가 삼엄한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라. 그럼 이것이 슈퍼컴퓨터? 생각보다 작은데. 안도식 박사님께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봉팔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컴퓨팅 인프라센터 시스템팀 안도식입니다. 이곳은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고요. 2015년도에 슈퍼컴퓨터를 위해서 건축된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터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너무 느리거나 혹은 문제 크기가 너무 커서 시도조차 못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수천 대 혹은 수만 대까지 서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제를 병렬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시스템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 슈퍼컴퓨터는 198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게 슈퍼컴퓨터 1호기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요. 전자계산기라는 개념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활용성이 있다는 게 입증된 시스템이었고요. 성능이 2기가 플럭스입니다. 금액으로는 2,400만 불. 단순하게 지금 1,000원만 환율을 계산하더라도 240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성능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지만 금액은 300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장비 시스템이었고요. 모양도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서버의 시스템의 렉이 아니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제작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5년 주기로 시스템들이 쭉 도입이 되어집니다. 88년도에 1호기가 도입되었고 93년도에 2호기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슈퍼컴퓨터가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호기 시스템에서는 성능이 약 8배가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성능을 따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입 비용은 대략 3,600만 불 정도 되는데요. 여전히 고가의 시스템이죠. 모양도 저희가 1호기와 마찬가지로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2호기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시스템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별도로 제작한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3호기, 4호기, 5호기를 거치게 되는데 3호기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렉 형태의 시스템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SMP 머신, 클러스터 형식의 머신들이 슈퍼컴퓨터로 활용이 되어지고요. 슈퍼컴퓨터 4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서버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모양은 조금 특이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타입의 노드에다가 서버를 2대를 구성을 해서 렉 하나의 집적도를 굉장히 높여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병렬 연산을 하려면 이 시스템을 서로 상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키기 위한 초고속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크는 지금 4호기 때 사용했던 게 40GBps.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보통 사무실에서 1GBps를 쓰고 있는데 10년 전 40GBps를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 5호기인데 5호기는 아직은 운영 중인 시스템이어서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5호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층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과 같이 융합 그리고 협업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 문제의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혹은 국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그리고 심혈관 관련 질환, 자폐 등과 같은 바이오 연구 분야에 큰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연구 중에 계신 이준학 박사님의 설명을 잠깐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컴퓨팅 응용센터의 바이오 의료팀 이준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슈퍼컴퓨터로 대규모 유전체를 분석해 자폐증의 새로운 원인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인가요?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제 원인을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현재 상황은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는지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치료법 자체도 이제 개발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생 유전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는 유전체에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없는 그 아이한테만 발견되는 유전변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신생유전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유전변이를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찾아낼 수 있고 이런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모든 분들의 가족 모든 분들의 유전체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확보하고 분석을 해야 이 신생유전변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유전변이를 찾는 연구를 고성능 대용량 컴퓨팅 인프라하고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800여 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하고 가족분들하고 형제 자매분들의 데이터를 총 분석을 했고 약 300TB 정도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전변이들 중에 비부호화 유전체 영역에서 발견되는 유전변이들도 부호화 영역에 있는 유전변이들과 마찬가지로 자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밝혀낸 연구였습니다.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소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슈퍼컴을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생명의료 분야에서도 이제는 실험기기들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연구도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IBS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저희 키스티가 이제 슈퍼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고무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슈퍼컴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지금까지 슈퍼컴퓨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슈퍼컴퓨터 운영을 위한 종합상황실입니다. 상황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슈퍼컴퓨터 5호기가 안정적으로 무중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상황실입니다. 슈퍼컴퓨터 5호기는 2018년도에 구축이 되어졌고요. 구축 당시 세계 11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최신의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4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24년도에 6호기를 새롭게 도입해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5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산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 슈퍼컴퓨터인가요? 엄청 많은데요? 박사님, 그런데 소음이 엄청나요. 소리가 엄청나게 크죠. 현재 운영 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 시스템입니다. 슈퍼컴퓨터 5호기는 총 8,400대의 계산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스토리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스토리지 저장 공간은 총 23PB입니다. 23PB니까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동영상 FHD 2시간을 4기가로 잡으면 쉬지 않고 960년 동안 봐야 다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게 슈퍼컴퓨터 5호기 계산 노드입니다. 앞에서 볼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 고성능 서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백브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 총 72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져가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보시는 것처럼 보안 장비로 다 시건이 되어 있고요. 총 8,400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하나는 일반적인 서버들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상호 연결하는 인터커넥트로 연결을 해줘야 그제서야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하나로서는 큰 대형 계산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슈퍼컴퓨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무게만 해도 100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아, 100톤? 훔쳐갈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아마. 고성능 서버가 총 8,400대나 되다 보니까 이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발열량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저희 슈퍼컴퓨터에서는 이 발열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슈퍼컴퓨터 냉각 방식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냉각을 위해서인 거죠? 거대한 시스템인 만큼 냉각 방식도 독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쿨링 도어를 열면 안쪽에서는 지금 뜨거운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를 이 뒤에 있는 쿨링 도어를 통해서 열교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는 냉각을 하고 있고요. 이 쿨링 도어 안에는 냉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냉수 공급은 가운데 보이는 대형 냉수 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 전체 8,400대 계산 노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커넥트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터커넥트는 상단에 보이는 케이블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총 케이블의 연장 길이는 132km로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저희 슈퍼컴퓨터 5호기 사용자 중요 데이터들을 장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테이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다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백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8,400개 서버들 마지막 렉입니다. 128번째 렉이고요. 이 렉의 마지막 노드 8,400번 노드가 이 노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박사님. 이상으로 5호기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옆으로 이동하시면 에? 어디 가시는 거죠?
휴, 이제 조용하네요, 박사님.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기 시스템 6호기를 위해서 23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24년도에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구축 목표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시스템 설명을 드렸는데요. 누리온 시스템이 외부 해킹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보안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마침 사이버보안센터 이윤수 박사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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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보안연구센터 사이버 침해 대응팀 이윤수라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왜 지금 나를 찾아온 거지? 혹시 내가 산업 스파인 게 들켜버린 거 아니야? 아니, 봉파 씨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아하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 거군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 플랫폼과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티는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를 운영하며 저희 같은 출연연구와 공공기관의 핵심 연구 정보 그리고 데이터 자원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이버 안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 상황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 보안관제 종합 상황실입니다. 이곳에서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침해 예방 및 대응부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보안 관제까지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보안 관제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다음에 분석이 된 결과를 가지고 대응 기관들에게 어떠한 방안으로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사이버 위협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희 서비스 대상 기관은 153개의 연구 공공기관 그리고 139개의 연구망 활용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이버 위협의 예방을 위해서 취약점 점검 분석이라든지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의 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보안 관제 그리고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침해 사고 조사나 대응 조치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의 시스템처럼 사이버 위협 정보를 가시화해서 보안 관제 요원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나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연구하고 자체 개발해서 보안 관제의 신속도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시스템은 저희가 비즈 스페이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반 모양인데 이게 우주선의 모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테두리 쪽으로 보면 동그란 조그마한 원들이 있는데 이게 한 500개 정도가 있어요. 이 500개가 저희가 수집한 침해 위협 정보 안에서 위험하다 판단되는 IP들 500개를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부 밖으로 또는 안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한 원당 한 10개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색깔이 다르게. 근데 이 그래프 안에는 24시간 동안에 그 행위에 대해서 IP가 한 행위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관제요원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애들을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기관에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기관에서는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기술이 엄청난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기술들을 빼가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시도들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연구기관에 있는 서버를 악용을 해가지고 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검거도 되고 처벌도 받으셨지만 저희 슈퍼컴도 이제 그러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서 저희도 그것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최소화되거나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만약에 누군가 사이버 위협 행위를 하게 된다면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게 되나요? 만약에 슈퍼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악성 행위를 저희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 보안관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하고요. 탐지가 된 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된 결과가 결국에 사고다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된 슈퍼컴퓨터 운영실에 한 번 더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해서 검증이 거쳐진 다음에 검증 후에 이것들을 과학기정통부나 국가정보원에 저희가 전달을 하고요. 국가정보원에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경찰을 대동하고 산업스파이가 됐던 해커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보안관제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키스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 개인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로 윈윈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오픈 사이언스, 데이터 플랫폼, 슈퍼컴퓨팅, 사이버 보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뿐 아니라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첨단 컴퓨팅 자원, 데이터 유통을 위한 초고속 연구망, 데이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이버 보안, 이외에도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각종 AI 기술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의 미래 분석, 데이터의 활용 확산을 위해 연계 융합된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키스티는 과학기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을 토대로 오픈 사이언스를 이끌고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국가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반의 R&D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최고 데이터 책임 기관으로서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컨텐츠는 저희 채널 사이언스 프렌즈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스파이 활동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아니, 계속 내 마음 한켠에 무겁게 박혀있는 생각을 마주보았다. 그동안 나란 인간이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집안의 사정을 이유로, 피곤함을 이유로 무엇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해온 적이 없었다. 온 정성을 다해 노력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쉽게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 꿈을 팔아넘긴다는 것이 과연 내가 행복해지는 일일까? 더 이상 내가 괴물이 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멈춰야 한다. 여기서 보스를 잡아 같이 자수하겠어.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어? 누구시죠? 아, 저예요. 안녕하세요, 08씨. 아니, 당신이 보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창의재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08씨 담당자예요. 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그동안 08씨가 촬영하신 영상들 전부 저희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었답니다. 산업 스파이 박봉팔이라고요. 산업 스파이 컨셉의 과학기술 소개 컨텐츠랄까요? 언젠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인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죄를 뉘우치고 양심 고백하려던 부분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당신은 산업 스파이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과학창의재단 홍보실 직원이었고, 제가 한 프로젝트들은 산업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 과학 소개 컨텐츠 제작이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정말 깜빡 속았네요. 어쩐지 연구기관들의 보안이 허술하다 생각하셨죠? 기관 측에 미리 말씀드려 놓기도 했고, 원한다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사실은 아주 안전하고 건전한 컨텐츠였답니다. 그랬군요. 저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하셨군요. 그래도 덕분에 과학기술 소개 컨텐츠 산업 스파이 박봉팔이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 내부 반응도 좋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봉팔씨. 혹시 내부에서 콘텐츠 제작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특별 채용되는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하하, 아니요. 산업 스파이 활동은 시도만으로 큰 죄가 된다니깐요. 바로 구속이라고요. 형사님, 이쪽입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가시죠. 아니, 말 좀 해봐요, 보스. 아니, 담당자님. 특별 채용이요? 꿈 깨세요. 봉팔씨, 꿈 깨시라고요. 아닙니다, 형사님. 제가 아니고요. 봉팔씨, 일어나세요. 회의 중에 주무시면 어떡해요. 안 돼. 아니, 그 사이에 꿈이라도 꾼 거예요? 며칠째 계속 아이디어 회의 힘드시죠? 아니, 분명히 저는 스파이가 아니고 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팀이었죠? 아, 왜 그런 꿈을 꿨지? 죄송합니다. 회의 계속 하시죠. 아이디어라도 생각나셨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산업 스파이라는 컨셉으로 과학기술 소개 컨텐츠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목은 산업 스파이 박봉팔. 물론 스파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혼자 스파이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요, 나중에는 조직의 보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스마트 렌즈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네, 이런 그래서요? 어떤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요? 그거를 감느라고 보세요 하다가 결국에는